북카페 입으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공간은 어떤가요? 불편함 없이 평안하신가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공간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일상의 공간에 대한 시력을 살짝 높여봐요. 오늘 북카페에 오신 분, 인간과 공간에 관해 사유하며 우리를 깊이 있는 사색으로 이끄는 건축가이자 공간의 진정성 등을 쓰신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이자 교육사상가 오토 프리드리히 볼로가 쓰고 이기숙 번역가가 옮긴 책 인간과 공간을 품고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작가님 너무 익숙하시죠? 이 공간은. 익숙합니다. 네. 올 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킬 필요도 없고, 아, 네, 이렇게 길을 외워서 오신단 말이에요? 김유신의 말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주차도 하고 올라오는 것도 네.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홀린 듯이 홀린 듯이. 네. 김유신의 말처럼 네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문소라님 사연 좀 읽어드릴게요. 바빠서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건축가 김종진 쌤 나오신다니 톡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낭만소금 교수님, 낭만소금 쌤 코너 정말 좋아했거든요. 느낌표가 막 3개고 그래요. 지금. 낭만 소금도 이제 오래간만에 듣는데요. 제가 이제 이 EBS에 올 때마다 낭만 소금을 이제 들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낭만 소금, 제가 소금을 살 때도 네. 소금을 살 때도 낭만 소금이라는 브랜드가 없을까? 약간 이런 또 뭐 재밌는 상상도 해보고 아무튼 저한테는 아주 좋은 추억이었고, 네. 예, 그때 그 건축 로드,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건축로드 코너로도 우리를 또 이어가 주셨고, 그리고 네. 그 당시에 그 시력을 높이는 건축로드라고 해서 네, 제가 네. 아마 낭만소금 교수님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우리 시력 높이는 거 가능하냐고 네, 네.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었어요, 네, 그때. 제 대답도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렇죠. 안과를 가시라고 안과를 가야지 제가 왜 했죠. 나를 네네,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네, 네. 근데 돌아보면 그 시력을 우리 카페인 분들이 네. 시심, 시를 이해하는, 시를 품는 마음, 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서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저는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얘기인데, 어, 예, 건축 로드 그때 저도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저도 하게 됐던 시간이었고요. 네. 예,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저도 들으면서 또 보완해야 될 점도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오늘도 깨알같이 또 시력을 높이는 이라는 문구가 또 소개 그 카페에서 깔려 있었어요. 네, 네. 우린 여전히 기대한다는 거죠. 네. 시력을 높여주시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네. 부분. 오늘 들고 오신 책은 인간과 공간이라는 책입니다. 오토 프리드리히 볼로의 책이에요. 이 책 가지고 오신 마음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인간과 공간이란 책은 제목이 조금 이제 무겁게 들리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조금 주제가 무거운 주제로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이제 공간 철학에 관한 공간 미학 철학에 관한 책이긴 하지만 네. 잘 읽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내용이 일상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카페인 분들도 상당히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이 볼로라는 철학자가 여러 가지 그 서양의 현대 철학을 베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상생활 그리고 삶과 관련지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 인간과 공간 이 시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체크한 그 번개 맞은 흔적이 막 페이지 곳곳에 있게 됐고 네, 그래서 네.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아니 이 책을 왜 이제야 얘기해 주시지? 뭐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종신 누가요? 교수님. 제가요. 예, 진작 얘기해 주셨어야지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제가 아마 건축 로드 7개월 동안에 잘 다시 틀어보면 얘기하셨단 한 말이에요. 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안 아니겠죠. 했나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그때 안 했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또 익숙해지시면 되고 아마 소설, 문학 하시는 분들, 미술 하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진짜 책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책으로 우리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의 시력을 높여주시는 또 김종진 낭만소금 교수님이 계시니까요. 자, 이 오토 프리드리 볼로 공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간 그러면은 공간은 이렇게 비어진 어떤 상태이고 우리가 그 속에 이렇게 그 속을 다니고 점유한다. 이런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인 개념이 좀 깔려 있죠. 그 비어진 공간에 우리가 어떤 물체처럼 이동하고 점유한다. 근데 이제 이 인간과 공간을 읽어보시면 네. 공간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삶이 펼쳐지는 어떤 장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간이 인간이 전제가 된 그러한 상태를 네. 얘기하다 보니까 물리학적인 개념의 빈 공간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말이 앞에 나온 것도 제목에서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펼쳐지는 어떤 현상 그리고 삶 세계에 관한 얘기다 보니까 네. 그냥 막연한 수학적 공간, 기계적 공간하고는 이제 다른 부분이 되죠. 여기 보면 이제 공간을 말할 때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그런 말들, 단어들, 뭐 공간, 장소, 위치, 곳, 뭐 등등등 이런 네. 것들부터 시작해서 용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이하듯이 쭉 이어가면서 사례들과 접목해서 이야기가 풍성하게 펼쳐지더라고요. 네, 저는 맞습니다. 이게 교수님이, 그러니까 김종진 작가님이 이 책을 가장 처음 읽었던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때 작가님은 이제 건축가로서 이게 워낙에 공간 개념들을 이제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내가 알던 세계랑 이 볼로의 세계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네, 저도 이 책을 그렇게 막 어린 나이에 읽지는 못했고요. 저도 사실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어, 근데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메모를 하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2012년 8월 27일로 제가 돼 있어요. 이거 완독을 했을 때, 와, 처음 읽었을 때. 어, 근데 그 전에는 저도 이 책의 존재를 막연하게 알고는 있었는데 제대로 읽은 건 지금부터 한 12년 전 정도. 네, 그때 네. 제대로 읽었습니다. 보통 책을 읽고 나면 그렇게 완독한 날짜와 네. 어떤 느낌까지 적어두시나요? 느낌은 이제 중간중간에 메모를 하는 상황이 있고요. 책에다가? 예, 제가 요거를 날짜를 쓰는 이유는 두 번째 읽는 책들, 뭐 세 번째 책도 있는데 어, 그럴 때 요렇게 이제 날짜를 해두면 아, 내가 세 번 읽었구나, 와, 두 번 읽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제가 여러 번 이 제 날짜가 박혀 있는 책이 까미의 이방인 같은 책들은 이제 처음 읽었던 게 이제 아주 어릴 때니까 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조금 보다 보면 아, 몇 번째 읽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네. 최윤정 님이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공간에서 윤택함을 깨어나는 시기에 공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듯요. 고은님의 호응을 보니 꼭 챙겨봐야 할 책인 것 같아요. 인간과 공간의 밀접함을 귀 쫑긋하면서 청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카페인님들이 이제 가끔 초대석 때 제 반응 보고 약간 가늠하시는 느낌도 드는데 정말 저 너무 재밌었어요. 이 책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억울한, 왜 그때 얘기 안 해줬어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진짜요?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가 이 흘려들었겠죠. 내용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음, 좋아하는 책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 책의 콘텐츠를 아마 그 어떤 서술로는 그 표현을 했을 텐데 아, 이 책의 이름은 정확하게 얘기를 그러면 안 했던 걸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셨어야죠. 귀에 그만큼은 안 못이 하신 거죠. 박히도록요. 네. 자, 이 책 속으로 다시 들어가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게 좀 봤었던 게 그 선호하는 구역과 기피하는 구역이 나뉘는 거 이런 거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행자가 처음에 어떤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익숙하고 대등한 공간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내가 선호하는 것들, 기피하는 것들이 구역을 좀 나누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휴가지의 어떤 추억들을 얘기할 때 좀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뭐 우리 삶에서 워낙 많이 흔하게 있는 사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건드리면서 공간을 잡아가는 얘기를 하는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그 여행을 가게 되면은 낯선 장소에 갔을 때 네. 그 낯섦 자체가 여행의 처음에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순간인데 호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자는 호텔인데 이틀, 3일이 지나면 그 호텔의 분위기나 뭐 냄새나 이런 게 조금 익숙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우면은
그 처음 베는 베개 뭐 이런 것도 2, 3일이 지나면 이제 약간 포근해지듯이 음. 장소가 이제 공간이 그러니까 빈 어떤 상태의 공간이 내가 그 속에 담김으로써 이렇게 나의 삶과 관련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공간이 바뀐다기보다는 우리의 정서적인 면들이 많이 그거하고 이제 이렇게 융합이 되는 건데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투포안이라는 또 학자는 공간과 장소라는 책에서 네. 빈 공간이 장소화될 때 근데 그러한 음. 상태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이제 독일 분이 썼다 보니까 책의 제목이 공간을 라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라움은 영어의 스페이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음. 스페이스는 아무래도 약간 허공, 그냥 네. 빈 상태를 얘기하는데 라움은 조금 더 우리말의 공간 같아요. 그러니까 공과 어. 우린 사이 간자가 같이 달라붙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라움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보이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더 개입이 돼 있는 그런 음. 상태 같은 거죠. 이 지평선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던데요. 네, 시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그 지평선이 우리가 갔을 때 이 책에서는 지평선을 갔을 때 우리가 그 공허한 상태가 오히려 뭐 감옥 같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공허함이라는 게 나를 가두어 버리는 것 같다. 근데 그런 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그걸 경험한 경우도 있거든요. 어릴 때 보면은 그 어. 넓은 빈 운동장에 나 혼자 있을 때, 네. 근데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 근데 어떤 음. 사람들은 또 무섭다고 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지평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야기가 어떤 펼쳐지는 시원함으로 그걸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음. 어떤 심리 상태에서는 그게 그 광활함이 나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이 어떤 정해진 중성적인 상태가 아니라 나하고 계속 관계를 하는 거죠. 어. 나의 심리 상태, 또 여러분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지표면이 구 모양임을 알게 되자 우월한 중심이 사라졌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얘기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우월한 중심. 그러니까 중심이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네. 뭐 숲속에서 캠핑을 할 때도 우리가 뭐 아늑한 불이 있고 뭔가 거처가 있을 때는 그게 중심이 되는데 음. 그게 없는 광활한 바다, 뭐 수평선, 지평선에서는 지점이 없잖아요. 그럴 때 등대라도 있으면은 하나의 목적지가 생기는데 그렇죠. 그게 없을 때 그 광활함이 나를 확 덮쳐버리게 되니까 그럴 음. 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나의 존재가 이렇게 뭔가 그런 광활함에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어. 그 중심이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 들 수 있죠. 네. 네네. 이 책 보면서 그 원래 좀 생각했던 개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다른 상황들을 많이 이렇게 질문받듯이 좀 네. 접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공간이 좁은 게 무엇이고 넓은 게 무엇이고 음. 뭐 낯선 게 어떤 의미고 먼 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음. 나오는데 좀 대척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낯선 곳이 반드시 먼 곳은 아니라는 설명 이런 네네. 것들도 뭐 느끼고는 있었겠지만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항상 낯선 곳은 되게 먼 곳이라고 네네. 생각을 거기 고정하고 생각을 이어갔는데 네. 여기 예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우리 사는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던 집인데 낯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서 좀 와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공간적인 상황이 어떤 정해진 상태가 아니니까 그 상황이 어떤 타자에 의해서 바뀌더라도 음. 그런 상황이 공간의 어떤 그 질적인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행태학자 중에 네. 미국 행태학자 중에 로버트 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음. 사람은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비눗방울에 둘러싸여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 어. 비눗방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내 몸에서 한 1m 간격 정도로 있는 이제 비눗방울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의 가족이나 애인이나 어떤 친구나 뭐 아이나 부모님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음. 그게 허용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거를 밀쳐내게 되죠. 음. 그리고 똑같은 가족이라도 만약에 갈등 상황에 있다. 네. 그러면 들어올 때 이제 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그 상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얘기들이죠. 네, 맞아요. 집의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죠. 맞아요. 네, 집이라고 하는 공간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의 깊게 또 보게 됐던 게 집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문, 뭐 창문, 뭐 자물쇠 등등 굉장히 많은 그 하나하나가 있는데 문이라고 하는 것도 네. 여기 나온 사례들이 재밌더라고요. 뭐 북유럽의 그 통나무 집에 달린 문, 네. 굉장히 자그마한 이유 이런 것도 네, 네. 타인이 어떻게 보면 들어올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주인이 뭔가 자신을 보호하기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타인이 좀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렇죠. 구조. 네, 네. 이런 것들까지는 사실은 잘 생각을 못 했거든요. 문 음. 저렇게 작게 만든 이유가 뭐였지?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그 유럽의 통나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외적의 침입이나 그런 도둑의 침입 요런 네. 상황들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서 미학적으로 쓰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루이스 바라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그죠. 문 기억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작은 네. 문을 키가 큰 건축가가 일부러 만들어서 네. 마당에 나갈 때 자연의 경의를 표한다. 이제 요렇게 했거든요. 근데 음. 요런 게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도 있습니다. 사찰 어, 건축에서도 그 문이 굉장히 작은 어떤 그런 방들은 보면은 들어갈 네. 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박하게 만드는 그런 문. 그다음에 우리가 사찰 들어갈 때 뭐 사촌왕 그 문이 있는 거기서도 보면 문 밑에 이렇게 나무 대를 대놓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데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발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넘는 그 과정이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음. 이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에서 이어지는 그 문지방이라고 하는 네네. 것도 이 책에 나오는데 어떤 종교적인 의미까지도 갖고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막 저희 집 문지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문턱들을 많이 없애죠. 없애기도 네네. 하잖아요. 뭐 그 청소기 네네네. 이모님들을 그렇죠. 고려해서 네. 그럼 요즘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좀 흥미롭게 네. 생각이 좀 뻗어 나가더라고요. 요즘은 집안도 그렇고 혹시 이제 지금 여기도 북카페인데 네, 진짜 북카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저기 큰 서점이나 뭐 그런 곳들을 가면은 보통 우리가 카페, 책, 뭐 샵 이런 것들이 지금 섞이고 있잖아요. 음, 자연스럽게 경계가 없고. 네, 근데 그런 게 현대 사회가 현대 도시가 이렇게 공간이 섞이는 지금 경향이 확실히 있거든요. 유연하게 음, 만드는 거죠. 어, 집 안도 사실 비슷해요. 집 어, 안도 이제 문지방이 없어지고 가변적인 벽체를 만들고 열 네, 수 있을 때는 연다 이런 거거든요. 음, 그런 게 그 집에 꼭 문제라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어떤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도 있죠. 이 시대가 또 반영이 된 네, 그렇죠. 거군요. 네. 자, 지금이 북카페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퀴즈 주시죠. 네, 오늘의 퀴즈 문제입니다. 이것 하면 TV 광고가 생각납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고 했는데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에도 이것이 나오고 톨스토이는 이것을 견고하고 안전한 삶이 압축된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든 가구.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 힌트 주실 수 있어요? 힌트.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지금 문지방 얘기하다 넘어와가지고 네네. 문지방인가 싶기도 하고. 이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거는 네, 이 저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그냥 힌트가 다 들어있다고 다 저는 보는데 들어있어요. 아마 여기서 많이 주무시고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네, 네. TV 광고. 이게 좀 강력하지 않은가 싶은데 또 이제 또 세대가 좀 갈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네. 정답 아시거나 오답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045 문자 혹은 EBS 라디오 반디로 지금 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듣고 갈게요. 저희 반려음악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1988년도에 나온 곡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1999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이 곡을 어, 가져왔습니다. 이 곡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보라 통해서 보실 수 있게 이것도 그 LP판 아예 들고 오셨어요. 그렇죠? 자켓을 제가 이렇게 들어 보이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에코리브르에서 펴낸 책입니다. 오토 프리드리 볼로의 책 인간과 공간을 품고 오신 김종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우승희 님이 대화 중인 책 제목 너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들으셨겠네요. 인간과 공간.
그리고 신앤몰님은 노래가 너무 좋다고 귀를 간지리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예, 종진 교수님 또 이 음악 너무 좋아하시던 곡을 가지고 오셔서 북카페에서 함께 들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기분이 뭉클하네요. 제가 1990 이게 연도를 얘기하면 안 왜 되는데. 자꾸 연도를 죄송합니다. 지금 네, 이 연도는 정확한 필요가 분이셔서. 없고요. 네네. 네. 제가 20대 20살 때죠. 20살 때 음, 요 LP를 사가지고 많이 네. 들었는데 이 참 묘한 지금 상황인 게 어. 제가 이 노래를 요 퀴즈의 정답에 누워서 참 많이 들었거든요. 밤에. 예, 밤에. 밤에 퀴즈의 정답에 누워가지고 네. 거의 몽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음악을 들으면 너무 와. 여행이 가고 싶고 네. 그때 보사노바 리듬이 조금 약간 독특하긴 했거든요. 음. 그래서 막 그때 여행 가고 싶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곡을 들으면. 자, 오늘의 네, 정답에 누워서 임윤님이 정답은 참네 이거라고 하셨는데 이곳에 대자로 누워있는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혀를 차시면서 참네 이렇게 하신다고. 참네에서 네, 네, 굉장히 위트 있는 답인데요. 지금 네네, 거의 곱씹고 계십니다, 네네, 지금. 네. 네, 1905님, 낭만농부님입니다. 우리 북카페 워낙 좋아하시는 네, 카페인 분들이면 아실 것도 같은데, 네, 네. 낭만농부님이 보내주신 정답, 첨성대. 첨성대. 우리 첨성대에 누워서. 요거는 농담이신 거죠? 잘 첨성대. 모르겠어요. 저도. 네, 농담이신가요? 네, 낭만농부님? 네, 네, 농담이신 것 진담이신가요? 같은데요. 지금 네, 굉장히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안 궁금하고 네, 농담인지 진담인지가 네, 궁금합니다. 북카페에서 유일하게 빼놓지 않고 들은 코너가 바로 건축로드였다고 네, 감사합니다. 하시네요. 네, 와, 이 지금 종진 작가님 목소리 들으시면서 많은 카페인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연 주시는데 이 목소리 그대로 그럼 저희 인간과 공간의 일부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까 궁금했는데 조금 밑줄 그은 부분을 모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네. 제가 그 낭독 부분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책에서 밑줄을 그으면서 부분 중에 특히 밑줄이 좀 두껍거나 이중으로 돼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발췌를 해봤습니다. 밑줄 두께까지 고려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쓴 펜이 두꺼웠겠죠. 네, 그게 너무 이렇게 깊게 파고들지 마시고요. 아니 왜냐면 네, 연도까지 네, 이렇게 네. 기록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왠지 그렇게까지 건축가잖아요. 그리고 아니 제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네. 정교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 어딘지 너무 궁금합니다. 낭독 듣고 갈게요. 네. 인간은 필연적으로 공간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공간의 영원한 중심이기도 하다. 공간은 그 자체로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숲에서 벌목하는 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공간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삶과 관련이 있다. 공간은 살아있다는 의미를 가진 활동과 관련해서만 존재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공간은 결코 균질적이지 않으며 그 속의 장소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공간은 아직 의미 중립적이다. 하지만 체류하면서 우리는 그 공간을 우리의 의미와 감정으로 채운다. 도보 여행자는 풍경 속을 지나가면서 풍경의 일부가 되고 풍경 속에 완전히 흡수된다. 도보 여행자는 늘 몽상에 빠지는 버릇이 있다. 도보 여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도착이 아니라 도보 여행 길 위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길이다. 공간 속의 장소를 확인한 후에야 인간은 완전한 의미에서 다시 자신을 되찾는다. 공간을 되찾는 것은 자아를 되찾는 것이다. 낮 공간이 시각을 통해 파악된다는 것. 다시 말해 낮 공간은 시각적 공간이다. 낮 공간에서는 시각이 주도하면서 만지고
듣는 다른 감각들은 보완적으로만 나타난다. 반면에 밤에는 후자가 우세하다. 시각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지만 최소 한도로 밀어낸다. 황호는 무언가 아늑한 느낌, 인간을 감싸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 느낌이 완성되는 때가 밤이다. 어둠의 공간은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철저히 관통하기 때문에 자아가 어둠과 뒤섞이고 인간은 그 공간과 하나로 녹아든다. 밤과 나는 만화와의 신비로운 합의를 이룬다. 밤은 오로지 전체로서 살아있다. 밤은 층과 표면, 거리가 없는 순수한 깊이이다. 인간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방식은 그를 둘러싼 세계 공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인간과 관련된 지향적 공간에 대한 규정이다. 네, 김종신 작가님 목소리로 인간과 공간의 어떤 부분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종신 작가님이 밑줄 그어둔 부분이었고요. 저는 보면서 와, 저도 이 부분 혹은 지금 읽어주신 문장 앞뒤 혹은 어딘가에 밑줄을 그었는데 정말 참으면서 밑줄 긋게 되는 책이에요. 아니면 전부 다 밑줄을 긋게 될 것 같아서 자제하면서 밑줄을 그었는데 일치하는 지점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떤 인상적인 온도로 다가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런 부분도 도보 여행자는 풍경 속을 지나가면서 풍경의 일부가 되고 풍경 속에 완전히 흡수된다. 목적 자체가 길 위에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런 말이 참 멋있는 말이죠. 네. 그 걷기 예찬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비슷한 좀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보 여행 산책을 할 때 이렇게 뭐 소위 멍 때린다고 하지만 네. 이렇게 멍하니 걸을 때 우리가 몽상 속에 빠진다고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뭐 일을 생각한다든지 어떤 뭐 명확하게 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처 없이 어떤 걷는데 나를 그냥 온전하게 그냥 맡기는 그런 행위에서 어떤 깊은 휴식도 발생이 네.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도보 여행 얘기 나오는 부분 오늘 제가 오프닝으로도 읽어드리긴 했었는데 그 지점이 이제 길, 도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다각도의 접근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 책 속의 얘기 보면서 그러네. 도로에서는 항상 앞으로 가는 것만 거의 좀 정상적인 것처럼 허용이 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뭐 뒤를 돌아본다거나 후진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허용치 않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 네. 도보 여행자들은 그 사이사이 그 법 사이로 스며드는 존재처럼 느껴져서 자유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간혹 평일에 그 뭐 숲이나 공원이나 뭐 한강변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천천히 걷는 특히 이제 홀로 걷는 분들 중에 네. 천천히 걷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죠. 뭔가 지금 마음과 정신은 약간 몽상 속에 있으면서 그쵸? 걸어 다니는 그런 느낌들.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그 이렇게 외부에서 봐도 그 기운이 오잖아요. 그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고 어떤 우리가 뭐 꼭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목적이 아닌 네. 그냥 걷는 행위 자체가 공간과 어, 하나가 되면서 뭔가 살짝 나의 자아도 내려놓고 네. 그냥 내맡기는 그런 순간들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얘기하신 그런 느낌이 도보 여행자에게서도 느껴졌고 네. 책 후반부에 가면 춤을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네. 춤에도 네. 어떤 그 춤추는 것 자체가 목적성이기 때문에 네네.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얘기 드렸던 뭐 후진을 한다거나 뭐 뒤로 간다거나 머뭇거리거나 이런 모든 것도 허용되게 해주는 네. 그런 세계처럼 그려지더라고요. 맞아요. 춤은 사실 오늘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제가 기대를 약간 하고 왔거든요. 왜요? 작가님이 춤을 저 춤을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건축로드 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로드 때 그런 얘기 나눴었나요? 우리 춤, 너무 많이 안 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춤을 좋아하시고 네. 예,
춤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그 눈빛이 또 반짝하는 제가 그런 춤하고 순간들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 반응을 많이 했었나 네, 봐요. 춤, 엘리베이터, 지붕 아, 이렇게 이제 네. 세 개를 좋아하셨는데 저는 사실 와. 춤을 잘 저도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음, 근데 이 책에 쓰여진 그 춤에 대한 내용이 네, 너무 매혹적이어서 네, 다시 춤을 좀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춤이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 뭐 예전인데 그 춤을 추시는 분이 그 했던 말씀 중에 내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음. 춤이 춤을 추는 거다. 뭐 요런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나의 의지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공간하고 세계가 하나가 된 어떤 움직임.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다가왔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요 책의 춤 부분을 읽으면서 아 그게 이제 회상이 됐거든요. 네. 아 춤을 정말로 진정으로 추실 줄 아는 분들은 아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냥 동작을 한다 이게 아니고 춤의 세계는 뭔가 합일의 세계 요런 네. 거하고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책을 처음 펼칠 때는 인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춤에 대한 얘기가 뭐 나올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책 이 각 챕터 들어갈 때마다 여기에 이제 그 소표지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말 작은 사각의 네. 인간이 네. 여러 어떤 형체로 네. 이게 자세를 취한 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 보면서 사실 그 공간 안에서 네. 인간이 운신하는 거 이런 네. 모든 행위가 이 책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춤이 나오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맞습니다. 여기 요 책이 묘한 게 어떤 사람이 집에 있다가 산책을 하고 어떤 한 사람이 네. 그다음에 낮과 밤을 지나고 춤을 추고 음. 골목을 걷고 요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약간 뭐라고 할까요? 뭐 소설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떤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배경에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은 맞아요. 그런 책은 아니지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 한 편을 본 것처럼 느껴지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그랬습니다. 3483님, 어제도 일하고 오늘 오랜만에 쉬어서 운전하며 도서관 가는 길에 듣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읽을 책이 정해졌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 책을 좀 찾아 읽고 싶어지신 거예요. 이런 반응 접하시면 어떠세요? 또 건축로드 할 때는 우리 녹방이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초대석 때 오시기도 하셨지만 네네. 또 이렇게 생방으로 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소개하는 책에 반응하는 카페인 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요런 책이 저도 요 책을 주변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읽으신 분들은 다들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음, 생각보다 쉽고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책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걸 보면은 저도 이렇게 뿌듯하고요. 또 읽어보시면 나름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네. 의미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윤정 님도 주문 완료라고 하셨고요. 8355님은 도보 여행 얘기 흥미로우셨나 봐요. 풀밭을 걸으면 풀이 되고 숲을 걸으면 작은 나무가 되고 강가를 걸으면 물이 되는 사람도 자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보 여행이라고. 너무 이 책의 메시지랑 통하죠. 거의 도덕경 수준의 말씀이네요. 그죠? 네. 거의 그러니까요. 도로 흘러가는 도와 음.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무의자연의 그런 느낌도 나고요. 네. 네. 우리 퀴즈 드린 거 아시죠?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였나요? 과학입니다였나요? 아무튼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네. 아무튼 과학이 아닌 건 맞죠. 가구죠.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도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이번엔 어떤 음악 골라오셨나요? 예, 이번에는 재즈 음악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팻 메스니의 라스트 트레인 홈인데요. 네. 집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 요거는 제목 자체가 이미 회귀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음악도 회귀하는 느낌이 들고, 아, 예, 저는 이제 유학 시절에 이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 정말 어디를 가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기차 소리도 중간에 나오긴 하고요. 그렇군요. 오늘 또 선곡이 약간
낭만소금 작가님의 그 생애 주기를 좀 담은 거네요. 굵직한 것들을. 생애 주기도 그렇지만 사실 인간관 공간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네. 거기서 어떤 공간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곡을 좀 고르긴 음. 했는데 추억이 또 근데 막 차오르시죠. 추억이 있고 요때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홈이 뭘까? 나에게 홈은. 아. 그게 진짜로 집일까? 아니면 어떤 한국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내면의 어떤 장소일까? 음. 홈이 뭘까를 좀 생각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질문 지금 던져주신 질문은 우리 계속 품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기도 한 것 네, 같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오늘 인간과 공간 들고 오신 김종진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오랜만에 이 로고가 낭만 농부 이상엽 시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듣는 동안 좀 재미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낭만 소금 작가님도 이 로고 한번 만드셔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생각만 일단 들었어요. 로고요. 네. 아까 그걸 또 로고라고 하나 보네요. 라디오에서도.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네, 그럼 네, 접수하신 건가요? 네. 잠시 후에 저희 뭐 오늘 북카페 방송 끝나도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북카페 에디션도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저희 음악이 살짝 나갔는데 팻 메스니 라스트 트레인 홈 좀 다른 버전으로 흘러나간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생각했던 라스트 트레인 홈은 이제 실제 기차 소리 같은 좀 빠른 곡이었는데 지금 아마 방송에 나간 곡은 기타 버전으로 아주 슬로우로 만든 네.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어서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우리 네, 카페인 네, 분들이 네. 여러 그 오리지널 버전으로. 라스트 트레인 홈은 조금 더 비트가 빠른 그런 네. 곡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 아까 전에 읽어주신 부분 중에서 와 나도 이 부분 참 좋았는데 했던 것이 이제 낮과 밤을 약간 비교한 부분이었습니다. 낮 공간이 시각을 통해 파악된다는 것 그리고 밤 공간은 이제 다른 감각들이 좀 우세하게 밀려온다는 거 시각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지만 최소한도로 밀어낸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북카페도 낮에 본방이고 저녁에 이제 밤 8시부터 10시 사이 재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도 두 번, 세 번 들으시는 카페인님들도 계신데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들을 때요. 네. 네. 저녁에 어떤 공간에서 듣느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건축로드 할 때도 그렇고 재방송을 밤에 이렇게 한번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럴 때 한두 번 불을 끄고 들은 적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게 뭐 일부러 껐다기보다 그냥 조금 뭐 이렇게 누워서 쉴 때 불을 안 켜고 있을 때 들었을 때 네. 그럴 때는 확실히 그 라디오의 매력이 그 소리가 공간을 타고 가는 느낌이 더 나는 것 같고요. 여기 책에 보면 공간이 전체로 느껴진다는 게 네. 우리가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경계나 구획이 안 보이니까 더 공간이 하나로 크게 느껴지는 거죠. 보이기보다는. 네네. 그게 소리의 공명 아니면 뭐 촉각적 공간 네. 이런 거는 이게 경계를 느끼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흥미롭더라고요. 그 낮과 밤 얘기할 때, 그러니까 황혼이 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제각각이다. 네네. 왜냐하면 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의 깊이가 다르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밤이 되면 더 평온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네네. 제가 받아들이기로. 왜냐하면 밤이 되면 세계가 어둠 속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적대적으로 위협하는 세계도 함께 사라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공간을 경험할 때 사실은 아주 순수하게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왜냐하면 우리 기억을 바탕으로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의 공간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포 영화를 많이 봤다. 밤에 어떤 그런 무서운 장면을 네. 그럴 때는 당연히 밤 공간 뭐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 있으면 무섭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밤 공간에 뭐 초원에서 자연에서 별과 풀벌레 소리를 들었던 그런 네. 경험이 많으면 밤 공간이 또 아름다울 수도 있죠. 음. 이게 선행된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 영향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간이 절대적으로 균질하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투사가 되어 있는 거죠.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기억이.
그러니까 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얘기할수록 정말 인간과 공간이라는 책 제목이 딱인 네. 것처럼 네,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쯤 정말 카페인 분들 궁금하셨죠? 톨스토이도 이것을 견고하고 안전한 삶이 압축된 장소라고 말했던 이것 무엇인가요? 과학이 아니라 가구입니다.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침대입니다. 침대였습니다. 참내, 첨성대 다 아니고 침대였습니다. 오늘 에코리브르에서 펴낸 볼로의 인간과 공간 북카페 에디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임윤님, 7234님, 정도환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또 한 번 확인하시고 주소도 남겨주시고요. 저희 북카페 에디션 그림과 함께 나가는 거 아시죠? 네, 작가님.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려주실 것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제가 주문할까요? 지난번에 그 공간의 진정성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앞에 이제 그림을 그렸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림을 그리라 그러셔가지고 오늘은 그러면 뭔가 준비하셨거나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렸던 그게 걸. 좋아요. 그래서 그게 예, 좋아요. 전혀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림이 또 있네요. 네, 저 네네. 주문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안 그래도 주문해 주십시오. 잘 됐습니다. 네. 저 소금빵 그려주세요. 소금빵. 그거 쉽네요. 네, 소금빵에 그 저염식 낭만 소금인 거예요. 저염식 하시니까 또 소금을 몇 개만 뿌리면 되죠? 네, 네네. 별처럼 소금빵 그러니까 네. 낭만 소금빵인 거죠. 네네. 네,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려주시면 어떨까? 그 옆에 커피도 함께 네네. 북카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커피는 약간 산미 있는 원두 커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산미보다 고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소한 거 고소한 하나만 걸로. 산미 있는 걸로 그려주세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훌쩍 갔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 책 정말 일부밖에 얘기를 못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1시간 동안 이 책과 음악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저는 뭐 시간이 짧았지만 네. 그래도 이 책이 존재한다는 것, 책이라기보다 이제 볼로가 느꼈던 그러한 공간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어떤 공유하는 지점들이 많다고 느끼거든요. 네. 오늘 여기 답글 달아주신 분들의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 책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셔가지고 더 읽어보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읽기에 좋아서 정말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빨리 그 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도보 여행, 낮과 밤, 뭐 황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하셔도 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왜 이 수많은 이 책의 일부 중에서 작가님이 퀴즈 정답을 침대로 하셨는지 네. 궁금하시다면 또 침대 편을 읽어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 침대도 또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시인들이 침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노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궁금증을 던지면서 시작되거든요. 네네. 흥미로웠습니다. 침대. 그럼 왜 그런가요?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데. 이 책에서는 이제 침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밀함, 네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집중했던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시인들은 은밀한 걸 노래할 법한데 그렇죠. 그 갑자기?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침대, 이젠 침대의 시대다. 이제 침대를 노래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네. 창문이라든지 네네. 뭐 문지방 등등 네. 많이 노래하다가 네. 이제 침대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의 생각은 그런데 네네. 어떤가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나중에 글을 쓰실 때도 한번 또 침대에 관해서도 네. 한번 또 위트 있는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침대에 있을 때 몸을 살짝 옆으로 뒤틀었을 때 아침이 올 때 찰칵하는 소리가 난다고 이제 표현했던 이 네. 책 속의 문장도 네. 굉장히 시적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끝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네. 1권 중에서 1권의 네. 첫 곡입니다. 아, 뭐 이 곡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많이 아실 거고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이 곡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멜로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느낌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네. 반복이 되고 중간에는 약간 음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나죠. 음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와. 뭔가 화음이 약간 깨졌다가 네. 다시 돌아올 때 편해지거든요. 어. 그게 저는 되게 공간적으로 느껴져요. 네. 근데 그런 게 사실 음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건데 음. 그런 음들의 어떤 뭐 비교를 통해서
느껴지는 우리의 그 어떤 공간적인 경험의 감각 아.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렉산드르 타로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